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이 험난했던 유로파리그 예선전을 화끈하게 끝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성적이 좋지 않은 탓에 유로파리그 예선 2라운드부터 참여를 했죠. 아스날이나 다른 팀들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토트넘은 2라운드, 3라운드, 플레이오프까지 3경기를 더 했어야 했습니다. 불가리아 원정, 북마케도니아 원정 모두 쉽지 않았는데요. 최종 예선격인 플레이오프에서는 의외로 손쉽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스라엘 명문이죠.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무려 7대2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된 채로 이제 치러진 경기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주말에 손흥민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많은 한국 팬들 설레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날 경기에서는 명단 제외가 됐고요. 무리뉴 감독은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배치를 한 뒤에 루카스 모우라와 베르베인을 양쪽에 내세운 라인업을 짰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왼쪽 윙포드 자리에는 이제 베르베인이 투입이 됐고요. 컵대회 첼시전에서 3백으로 출발했던 수비 라인은 4백으로 돌려놨는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던 레길론을 벤치로 내린 대신에 벤 데이비스를 선발 레프트백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적설에 휩싸였던 델레알리는 다시 벤치로 복귀를 했고요. 첫 골은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경기 흐름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케인이 벤 데이비스의 크로스를 받아 넣으면서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경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길론이 지난 첼시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벤 데이비스가 이날은 공격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만 상대팀의 에이스였죠. 체리 선수의 아주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15분 만에 다시 1대1 동점을 허용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팀 모두 좀 실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더 결정력이 높았던 토트넘이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4골, 후반에 3골을 추가하면서 대승을 했어요. 90분간 무려 23개의 슈팅을 때렸던 토트넘입니다. 가장 돋보였던 것은 역시 해리 케인이었어요. 이 그림이 뭔가 동생들이 형한테 나 잘했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혼자서만 해트트릭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케인의 최근 활약상이 정말 눈부신데요. 올 시즌 6경기 출전해서 벌써 6골 6도움. 네. 공격 포인트가 벌써 12개입니다. 지난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4골 기록한 그 경기에서 1골 4도움 5개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이제 오늘 또 4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정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해리 케인인데요. 이날 좀 일찍 골들을 넣었기 때문에 주말 맨유전을 감안해서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좀 일찍 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승부가 어차피 일찍 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무려 75분을 뛰고 나갔어요. 74분에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바로 이제 레길런하고 교체가 됐는데, 아무튼 케인이 이런 좋은 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길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수비가 좀 어쨌든 득점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골차를 더 걸리길 원했던 무리뉴 감독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 들고, 어쨌든 지난 그 카라바오컵 첼시전 때도 결국에는 뛰었던 케인이기 때문에 케인 역시도 좀 출전 시간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날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더 있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넣었던 로셀소, 시종일관 위협적이었던 루카스 모우라.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델레알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알리를 쥐락펴락하면서 심리전을 좀 벌이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날 하프타임에 잘 나가던 로셀소를 일찍 내리고 델레알리를 투입을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좀 이날 처음에는 이제 알리가 좀 헤매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래도 경기를 꾸준히 못 뛰고 있고 좀 몸도 좀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뛰면 뛸수록 감을 좀 되찾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제 테크니션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좀 농락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막판에는 직접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7대2 이 스코어를 완성을 시켰던 게 바로 이 알리였는데요. 좀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 골이 알리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어떤 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지 않았는데 팀에서 토트넘이 거절했다는 얘기도 좀 보도가 아주 됐는데, 아무튼 이 골이 알리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사실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만은 델레알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좀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즌 초에 경기 수가 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토트넘이긴 합니다만 갈수록 확실히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레비 회장이 좀 돈을 제법, 지난 시즌에는 돈을 많이 썼죠. 하지만 좀
막판에 몰려서 썼고 약간 패닉바이 느낌? 패닉바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약간 좀 그 과다하게 지급을 한 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굉장히 좀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영입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토트넘의 고민이었던 백업 스트라이커 자리 지금 벤피카에서 지난 시즌에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던 이 비니시우스 선수,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아닙니다. 벤피카의 비니시우스 선수를 이걸 찍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호이비에르, 도거티, 레길런, 가레스 베일 이런 식으로 스쿼드를 굉장히 좀 두껍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경기가 많은 게 이 고비만 넘어가면 팀워크를 다지고 좀 더 뭔가 팀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그 결장처럼 선수들의 피로가 좀 누적이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 손흥민 선수도 현재로서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시기를 좀 넘어가게 되면 토트넘이 올 시즌에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최근의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제 맨유하고 주말 경기가 있는데요. 이거 글쎄요, 이제 알리 폼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나오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넉넉 잡고 보면 그래도 A매치 기간 끝나고 17일날 웨스트햄전도 나올 것 같은데 맨유전도 무리뉴 감독이 약간 좀 그 흘려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유로파리그 오늘 이제 경기였으니까 유로파리그 얘기를 좀 하면 48강입니다. 본선은 이게 이제 10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조추첨이 있는데요. 좀 제법 명망 있는 팀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팀과 한 조가 될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토트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카라바오컵 8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스날이 리버풀을 상대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이제 막차를 탔고요. 토트넘의 8강 상대는 스토크 시티입니다. 스토크 시티 원정으로 치르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브렌트포드, 뉴캐슬. 뉴캐슬은 대진 운이 좋네요. 그리고 아스날은 맨체스터 시티하고 만나게 되겠고, 에버튼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상대를 하게 됩니다. 카라바오컵이 상대적으로 참가팀의 수가 작다 보니까 비교적 일찍 지금 8강이 결정이 됐는데, 토트넘이 오랫동안 우승이 없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우승 커리어가 좀 없기 때문에 이 카라바오컵을 그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토트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8강전은 12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이 경기에 어떤 스쿼드가 나가게 될지 최정예를 낼지 아니면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이 자리 잡은 그런 토트넘이 되어 있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되는 카라바오컵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 리그컵이라고도 부르죠. 이 리그컵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손흥민 선수 첫 우승 트로피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많은 구독 곧 저희 10만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